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주제는 캠핑카 내부에서 어떤 점을 보고 캠핑카를 선택해야 될지를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일단 제가 뭐 2년 6개월 정도를 캠핑카를 타면서 불편했던 점, 그리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점 한 10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벙커 베드의 크기가 크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뭐 이거 벙커 베드를 좋아한다 뭐 안 한다 뭐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벙커 베드가 하나의 독립된 베드 형태로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천장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성인 한 사람 정도는 잘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어,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보통의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 애라고 하면은 같이 잘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베드가 확장형입니다. 이 확장을 해서 이까지 지금 당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해서 두 사람이 자기 만드는데 사실 이 확장형 베드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이 위에서 천장에 붙어 있다가 내려오는 드랍 베드 이런 거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이걸 펼치고 접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펼치고 아니면은 쉴 때마다 펼치거나 아니면은 베드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리빙 공간이죠. 식탁에 있는 공간들이 죽어버리거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군가 잔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베드가 벙커 베드라 하더라도 이 보조 베드가 아닌 이 온전한 베드로서의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외관에서 보면은 이 크기가 크면은 뭉뚱해가지고 좀 보기가 싫을 거다 아니면은 바람의 저항이 많을 거다라고 하지만은 캠핑카 그렇게 빠르게 달릴 일이 없거든요. 원래부터 높이가 높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릴 일이 없고, 그리고 차라리 캠핑을 하시면서 실내 공간에서 거주하실 때 쾌적하게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벙크 베드의 크기가 커야 된다. 성인 두 사람 정도가 충분하게 여유롭게 자고, 그리고 이 높이도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늘 이제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바로 이 싱크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싱크볼이 요 정도 합니다. 굉장히 작거든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하냐고 하면은 깊이는 한 요 정도. 이 손바닥이 이제 들어가지가 않을 정도로 깊이고요. 그리고 이 넓이 자체는 한 30cm에서 35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크기가 후라이팬 한 중짜 사이즈?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말고요. 중짜 사이즈의 계란 한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들어가는 그 사이즈가 씻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물이 다 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걸 씻기 위해서는 물을 쫄쫄쫄 틀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물을 내릴 때도 이런 이제 싱크볼 자체가 문제가 뭐냐고 하면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여기가 이제 밑으로 바로 그 밑으로 해서 배관이 뽑아진 게 아니고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흘렀다가 하기 때문에 이 물이 와류 현상 때문에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뭐 처음에 저도 사면서 왜 이럴까 하면서 그 했었는데 결국 배관을 바꿔야 되더라고. 아니면 이 싱크볼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부 서랍장인데요. 여기는 상부 서랍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1개의 상부 서랍장이 있습니다. 근데 상부 서랍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예 캠핑카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짐들이 많아야 되겠지만은
그냥 뭐 주말에 한 번씩 나가고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부 서랍장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상부 서랍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고 요 옆에도 비어 있고요. 요쪽에도 비어 있고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부 서랍장 때문에 이 개방감이 좀 죽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랍장 대신에 뭐 다른 거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서랍장 자체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깊이도 깊고요. 이 정도 필요 없거든요. 이 정도 필요 없이 한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같이 이제 주말에만 한 번씩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전과 관련된 겁니다. 이 수전이 일체형을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때도 이걸 쓰고요. 그리고 손을 씻을 때도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샤워기를 뽑아 나가는 수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손 씻을 만한 수전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전 이 볼 자체도 접었다 폈다 하는 형식이 샤워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 공간에서 샤워를 하는데 약간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샤워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샤워하고 나면은 이걸 말린다고 또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예 방수 처리된 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기 콘서트와 관련된 건데요. 제 차에는 전기 콘서트가 주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요 밑에 상부장 밑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싱크대 쪽에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사실 많이 필요한 것은 이 거실 부분에서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는 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를 저쪽에서 잔다고 하면은 핸드폰을 저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충전을 하고 보다가 잠들 수도 있거든요.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이 콘서트가 있는 거를 그래서 주로 머물면서 핸드폰을 하는 쪽에 콘서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캠핑카를 사실 때 요구를 하시면은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요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요 부분은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고 하면은 요즘에 이 캠핑카 안에서 스텔스 모드로 이렇게 어, 생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변에 관광을 하고 잘 때만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캠핑카 안에서 먹을 때가 많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전기 그릴이라든지 1인용 그릴이라든지 뭐 2인용 그릴 뭐 이런 전기 요리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120V 콘서트가 사실은 테이블 옆에 이렇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아니면 또 확장선을 하고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깔끔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자 밑으로 해서 선이 보이는데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단열입니다. 이 결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천정에서 뭐 결로가 생겨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단열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 차 같은 경우 단열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영하 한 14도, 15도 그런 이제 이 겨울철 캠핑을 가면은 차 안 온도가 온풍기를 잘 틀더라도 어 실내 온도가 5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사실 춥거든요. 추워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단열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핀코일을 하나 4구짜리를 달아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제가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핀코일을 두 개를 달면은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예 용량이 큰 핀코일을 하나 달아가지고 대신에 이 송풍구를 히터 구멍을 이 생활하는 거실 쪽에 한 두 개 정도 뚫고요. 그리고 이 벽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창문에서도 냉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옆쪽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냉기를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 침대 쪽에 또 마찬가지로 뚫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멍을 많이 뚫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유럽식 캠핑카를 보면은 이렇게 에어벽이 있거든요. 이 벽하고 벽 사이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람이 나오는 이 뭐랄까 긴 이제 긴 구멍들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벽 쪽을 다 잡아주거든요. 벽 쪽을.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벽 쪽을 잡아줘가지고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기서 안에서 선풍구에서 나오는 바람보다도 벽에서 벽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캠핑카들이 대부분 다 이 구멍들이 많아요. 구멍들이 많기 때문에 냉기들이 많이 흘러 들어오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아예 이제 벽에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바닥도 바닥 난방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 온돌이 되어 있는데 이 온돌도 마찬가지로 이제 촘촘하게 좀 깔아달라. 돈을 좀 들더라도 보통 보면은 이게서 이 깔 때 뭐 이 한 칸당 한 줄이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별로 뜨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촘촘하게 깔아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단열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하면서 우리가 잘 때는 신발을 안쪽에 들려야 되거든요. 지금 제 신발을 놨는 곳은 이곳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신발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다이로 뭘 하나 붙여놨습니다. 신발 거치대를요. 근데 이거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이 밑쪽에 보시면은 옆쪽은 지금 제가 막혀 있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막혀 있는데 요 안쪽으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신발을 안쪽으로 밀어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을 뚫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 넣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저희들도 뭐 식구가 4명이다 보니까는 신발 4개가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 물이 줄줄줄 흘러요. 저쪽에 위쪽에 거치를 하게 되면.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걸 이제 얹어줘야 되는데 제가 펼치고 나면 들어오는 게 또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과 관련해서는 이 밑쪽으로 다른 공간을 활용 안 하더라도 이 밑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어 가지고 이거 좀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밑쪽으로 신발장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 난방은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쿠션. 이 이동할 때, 지금 보시는 이 의자에 뒷보기 시트로 해가지고 자녀들이 보통 앉아 가거든요. 아니면은 뭐 친구분하고 같이 가실 때 앉아 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쿠션 자체가 이 스펀지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제 하드 스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펀지 자체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기 때문에 쿠션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다 보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이 뒤쪽도 마찬가지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좀 캠핑카 하면 편안하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쿠션 자체가 이렇게 딱딱하기보다는 뭐 쿠션감도 그렇게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뭐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시간에 운전을 하면서 뒤쪽에 타서 가면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요. 특히 이 엉덩이하고 이 허벅지가 닿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짧은 이제 캠핑카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엉덩이를 딱 붙여서 앉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 정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뻗는데 이게 짧아버리면은 다리가 떠버리거든요. 다리가 떠버리면은 이제
이 허벅지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떠버리면은 나중에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쿠션도 좋아야 되지만은 이 길이도 좀 좋은 거를 길이가 긴 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제 테이블은 변환을 할 수 있고요. 조금 전부터 보셨다시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은 고정이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급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뒷보기 시트로 앉아 있는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턱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고정이 된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내편에서는 제가 요 정도가 좀 불편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단열과 관련해서 이 앞쪽이 저는 이제 운전석 쪽인데요.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이 커튼을 하나 더 설치했거든요. 이유는 이 차 운전석 쪽에 운전석 공간하고 이 캐빈 공간으로 넘어오는 냉기라든지 열기가 엄청납니다. 저게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로 냉기가 들어오거나 아니 열기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얇습니다. 뭐 한 1cm가 안 될 거예요. 이 두께가 1cm가 뭔가 0. 뭐 한 2, 3cm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예 이제 두꺼운 재질로 뭐 한 1cm 정도, 1cm 이상이 된 재질로 해가지고 제작된 걸 사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저 부분에서 냉기하고 열기 넘어오는 게 난방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효율을 굉장히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점검을 하시고 캠핑카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큰 낭패는 보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